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손상된 이들 중 다수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발견하기 어려워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한다. 여태껏 자기 심정이나 소망을 고려하기보다 남의 기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일상에서 틈날 때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지금 어떤 느낌이지? 결정도 훈련하듯 의식적으로 해보자.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도 조금 앞서서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어디로 갈까? 오늘은 커피를 파란 잔에 마실까? 빨간 잔에 마실까? 빵에다 잼을 발라 먹을까? 버터를 발라 먹을까? 아니, 지금 내가 아침 먹을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은 모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너무 당연하듯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의식 아래로 밀어내버린다. 하지만 마음속 감정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올바른 결정은 불가능하다. 결정의 단서를 쥐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는 감정이다. 자신의 감정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방황하는 한 척의 배와 다름없다. 감정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알려준다. 합리적인 사고 역시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 감정의 승인을 거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우리가 내린 판단이 옳고 유익한지 표시해주는 시금석이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주의력을 안으로 향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수시로 확인하자. 자신을 더 잘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자의식이며 자신감의 원천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부족한 이들이 목표를 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들은 결정을 내리려면 이른바 100%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성향은 앞서 말한 완벽에 대한 강박과 통한다. 이들은 그 어디에도 실수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부터가 잘못된 과정이다. 결정이란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선택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택이기도 하다. 틀린 결정도 뭔가 배울 기회가 되므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소득이다. 더구나 한 번 내린 결정이라 해도 취소는 가능하다. 틀린 결정이었다는 판단이 들어 다시 선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행을 왔는데 장소를 잘못 정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가? 이미 지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할 수는 있다. 이 과정을 가급적 의식적으로 행하자. 그러면 상황은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다. 불안에 휩싸여 괴로울 땐 특히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질문의 답을 끝까지 따라가 보지 않고 막연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명심하자.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착하지도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 선택과 진로 설정에 대해 잠깐 얘기해보고자 한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진로 결정을 어려워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조언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천부적인 재능이나 적성을 일찌감치 발견한다. 당신이 그런 행운아가 아닐지언정 자신이 좀 더 잘하고 관심이 가는 분야가 무엇인지 떠올려보는 것은 어떤가?
재능과 관심이 가는 일이라면 아무리 잘못 골랐다 해도 그렇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 어딜 가도 당신에게 딱 안성맞춤인 직업은 없다. 다만 어떤 직업이든 배울 것이 있고 만족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느냐이다. 일하는 행위 자체, 사물에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통해 창조의 기쁨도 생겨난다. 배움이든 성장이든 무언가에 종사하는 행위든 모든 것은 길고 어려운 순간들이 꾸준히 쌓여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견디고 끝까지 해보는 것이다. 보람이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해온 사람이 맛보는 성취의 열매다. 현실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과 나를 사회적 잣대로 비교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다. 세상 그 누구도 남들과 비교하면 모자라고 부족하다. 특히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상향 비교만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스포츠 동호회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가도 거기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자기 몸매가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운동신경이 둔한지 따위의 생각이 미치면 처음 가졌던 의욕은 어느새 움츠러든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실제로 사회적 비교를 해야 내가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고 방향도 잡는다. 공동체 안에 사는 이상 사회적 비교는 저절로 일어난다. 다만 지나치게 비교 결과에 매몰되지 않으려 하고 설사 비교를 해도 의미 있는 방식을 찾으려 노력할 수는 있다. 나와 차원이 다른 특정 능력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제 막 스키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스키를 밥 먹듯이 타서 슬로프를 자기 집 안방처럼 누비고 다니는 고수와 비교한다면 어떻겠는가? 아마도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해, 나는 틀렸어 라는 자괴감뿐일 것이다. 출발선부터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포자기만 낳는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잡을 때도 자신의 능력치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과도한 기준을 정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낮은 목표에만 머무는 사람들도 자기 태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실적인 목표란 자신의 가능성을 너무 상회하지도 너무 밑돌지도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특장점을 알아내고 한계를 받아들여라.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 그곳에 도착하고 나면 그곳을 출발점으로 다음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단계를 정해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자. 중요한 건 당신이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어떤 대학생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예전에는 하루 10시간씩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하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 좌절감만 커졌죠. 지금은 하루 6시간 공부하려고 해요. 예전보다 목표가 훨씬 현실적이어서 지키기가 수월해요. 결심을 지킨 내 자신에게 뿌듯하고요. 친구 중에는 하루 10시간이나 책상에 붙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걔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공부가 쉬워졌죠.